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화요일 뉴스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이슈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이슈 박스입니다.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전화에 부르곤 우발 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얘기인데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오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을 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그 성추행이 모두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동시야! 또 사람인가 피해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먼저 김태훈 변호사님 오늘 보니까 이 영장심사 출석을 하면서 변호인 한 4명, 5명 정도를 좀 대동한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단단히 준비하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변호사 10명이다. 대규모의 변호인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로펌 같은 경우 파트너면에서 하나 들어가면 어쏘면에서 2에서 3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견서나 선임계를 낸 변호사의 10명이 다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10명이 전부 다 그 사건에 투입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사실 한 4-5명을 이제 대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그렇게 어렵거나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평범하지 않은 거지. 제가 평범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사건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사건이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사건을 핸들링하는 사건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첫 번째 강제추행은 자백한 거잖아요. 나 마찬가지잖아요. 오거돈 전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실제로 변호사 4명을 대동하고 갔다는 얘기는 이름 올린 변호사가 4명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4명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정 따라갔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오거돈 전 시장이 이거 굉장히 잘못하다가는 본인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구속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위기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좀 단단히 좀 준비를 하고 오늘 좀 법정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전 시장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했다. 이거는 예상치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사전구속영장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는 사전구속영장 의미가 없어요.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긴급체포해서 조사하다가 48시간 이후에 자, 이제 긴급체포 해놓고 조사하다가 이제 영장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조사 마치고 집에 보냈다가 영장 치는 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사전 구속 영장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긴급체포해서 잡힌 경우가 아니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소환 조사 받다가 새벽쯤에 자, 누구누구 씨 이제부터 긴급체포합니다 하고 긴급체포해서 48시간 후에 영장 치는 이 패턴들이 예전에 국정농단 수사 때 구속적부심에서 한번 문제를 삼은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검찰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부분 사전 구속 영장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례적인 건 아닌데 오거돈 전 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으로 조금 유명했던 부산 전식 시장이라고 하지만 범죄 자체가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고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와 합의는 보지 못했지만 이걸 가지고 영장을 칠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영장 청구한다는 소식에 좀 당황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서 변호인들을 좀 보강한 거로 볼 수는 있죠. 그렇다면 오전 시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 이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 피해자가 시장실로 호출이 돼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점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거든요. 오거돈 시장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제 우발적인 거였었고 내가 의도적으로 위계에 의한 추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 사퇴 기자회견 할 때 그때도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그리고 경중과 관계없이 뭐 사과드린다. 예, 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도 여성계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네. 일단은 뭐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예. 이건 아직까지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정황으로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실로 불렀고 부른 상태에서 만약에 협박이라든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뭔가 추행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면은 네. 그것 자체로는 굉장히 중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오전 시장이 우연이다, 뭐 아니면 뭐 그냥 우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립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거,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여기 모든 범죄에 있어서 예.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적인 범죄냐는 유무죄랑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고의범 똑같아요. 예, 예. 다만 이제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는 있죠. 네. 결국에는 영장을 발부할 때 주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영장 단계지만 나중에 이 사람 검찰이 기소해서 공판 단계 가면 나중에 진짜 법정 구속이 될까? 네. 아니면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까? 그 기준이거든요. 예, 예. 집행유예냐? 아니면 법정 구속이냐? 예.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피해자와 합의를 받느냐? 두 번째는 자백을 하느냐? 한 세 번째 정도 되면 범죄 태양이 우발적이냐 철저한 계획하에서 벌어진 것이냐 이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적인 범죄냐는 거는 구속영장에 발부되고 발부되지 않고의 이 상황에서 보면 좀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중에 첫 번째 어차피 합의를 못 본 거예요 지금. 예. 두 번째 자백은 한 겁니다. 그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는 아직까지 이게 결정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도 최대한 방어막을 치고 저 사전에 계획한 거 아니고 우발적으로 제가 순간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예. 네. 보면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 적용한 혐의가요. 보니까 강제추행 혐의더라고요. 이게 업무상 위력 그 혐의가 아니라 이게 좀 더 무거운 혐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법정도 달라요. 업무상 위력은 3년 이하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예요. 강제추행은 법조문을 보시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추행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앞에 행위 태양이 폭행이나 협박을 아무래도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업무상 위력이라는 건 예전에 안희정 전 지사 때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업무상 그렇죠. 위력이랑 간음 출연. 그때도 보셨지만 폭행 협박보다는 하나 좀 내려온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꾸 지나간 얘기해서 당사자한테 죄송할 수 있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 여성을 때린 건 아닙니다. 폭행 아니에요. 네네. 협박. 안 하면 만약 관계를 안 가지면 너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협박한 건 아닙니다. 예. 다만 도지사라는 지위 자체가 업무상 위력이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네. 폭행이나 협박은 없어도 그거보다 더 낮은 업무상 위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유죄가 인정된 거죠. 네. 지금도 똑같아요. 일반 강제추행보다 업무상 위력은 조금 단계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네네. 업무상 위력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적용했다라는 건 단순히 부산시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 직원에 대한 어떤 나쁜 성범죄 이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뭔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있었다. 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게 경찰이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그걸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경찰 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이 구속영장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오늘 저녁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발언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뭐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릴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 방금 봤던 사퇴 기자회견 이후에 경찰 출석하기 그 사이에 사실상 잠적
의혹을 했었는데 이런 게 좀 도주 우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직거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언론과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도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변호인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무엇보다도 경찰에 소환조사 받아라, 조사받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그때 연락이 딱 끊겨가지고 어디로 행방이 뭐 사라졌다거나 종적을 감췄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예. 그건 아니고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도주를 했다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그리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고 하고 얘기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나 그런 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예. 이번에는 나는 추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자백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과 서로 주장이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혐의를 일단 인정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도주 우려까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거돈 전 시장이 구속된다면 역대 두 번째 구속되는 부산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중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